일본과의 교회와의 교류가 가능한지 네.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히 아는 사람이 생기고 네. 그렇지 않겠는가 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일본에 한번 가겠느냐 그래서 거기 주교님이 신부님이 한인 교회를 만드는 게 어떠냐 네. 간단히 생각했는데 간단한 게 아니라 네. 우선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일이 점점 또 복잡해지는군요. 그 주일학교를 하려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또 교육을 시키려니까는 내 혼자 힘을 안 되고 그래서 수녀님이 필요하고 네, 네. 한국에서는 활동 안 하던 신자들이 네. 거기에서는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네. 미니 꾸리실려도 가서 하고 또 애미 피정도 네. 아이고 다 하셨어요? 인재가 양성이 됐어요. 네. 저는 그게 하느님의 섭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사목을 하셨잖아요. 예. 그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5년이 임기니까는 네. 사목부장을 5년 동안 하고 네. 1995년에 네. 안신년을 신청했어요. 네. 주님한테 안신년을 네. 신청해가지고 이제 수소문 나 나름대로 이제 미국 수소문을 이제 우리 그 누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그런 곳에 안식년 코스가 있는 네. 그런 데를 좀 알아봐 달라 네. 했더니 이제 시애틀에서 차 타고 5시간 정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요. 네. 스포컨이라고 거기서 공자가 대학이라고 예수의 예수에서 그 설립한 네. 학교예요. 네. 거기 안식년 코스라고 해서 포커스 온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사목하러 간 게 아니고 안식년 이제 네. 한다고 그래서 네. 그런데 마침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고 네. 한국 신자들이 이렇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두세 명이 찾아와서 신부님 저희도 좀 공동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개신교에 이렇게 나가고 네. 이러는데 우리 좀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라도 미사만이라도 좀 드려달라고. 네. 네. 이게 한국 사람 안 만나려고 조용한 데로 찾아갔는데 근데 또 그렇게 그냥 사정하니까 네.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네. 뭐 1년에 몇 번 미사 드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매 주일 미사를 해야 되고 그 피정을 해서 공동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지금. 정말 열심히 분들이. 그래가지고 방학 때 그 피정을 이제 1박 2일 그 장소를 빌려서 해서 한 10대 명 이제 했는데 10대 명 이제 해서 조그만 공동체죠. 네. 조그만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피정을 하고 그때 그냥 많이 치유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포켄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네. 그때에 97년 2월 달에 주경님이 오셔가지고 네. 지금 퀸즈 성당에
좀 어렵게 됐다. 네. 신부님이 또 우리 서울교구 주교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신부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니 신부님이 빨리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네. 아, 약해지시죠? 그런 말씀 들으시면. 그래서 뭐 주변이 하라면 또 해야죠 하면서 네. 그 맞아 안식년 코스 그 끝마친 거 끝마치고 4월 달에 이제 퀸즈 성당 그러니까는 가게 이제 됐죠. 서부에서 동부로 아주 긴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네.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마련을 하신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저는 느낌? 가지면서 네. 가자마자 그냥 피정을 아주 그 주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네. 시키고 신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하여튼 5,500명 정도로 되는데 주일 미사 나오는 신자 수는 3,000명이 넘어요. 대단한 겁니다. 거의 뭐 카드에 네. 신자 카드에 있는 인원이 거의 다 나오다시피 네. 하는 그런 그 공동체예요. 정욱진 신부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성당을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냐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1세, 1.5세, 2세들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2세들은 거의 뭐 한국말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고 네. 그리고 1.5세는 한국말을 더 잘하지만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렇죠. 그런 세대고 그 1세들은 항상 1세예요. 항상 변치 1세. 않는. 암만 오래 있어도 네, 네. 그래서 2세들은 교구의 그 보좌 신부님 브루스난 신부님이라고 교구의 이제 보좌 신부님이 2세들을 위한 영어권 학생 네, 담당 그 신부님이고 네. 그다음에 또 수도의 신부님이라고 또 있어요. 수도의 신부님이 또 한 분 또 와서 금요일 또 그 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그 청년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만 해도 한 30명 이상 됐어요. 대단하네요. 교사들이 네. 그 주일학교가 등록을 한 인원이 600명이 넘었으니까.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는 다 등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영어권에 주일학교 담당 그 수사 신부가 있어요. 그 디렉터, 교장 선생님이죠. 네. 그 양반이 이런 그 교사 양성 이 라이센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세들을 위한 교육은 맞으면 그 디렉터, 또 브로스난 신부님 그리고 그 수사 신부님에서 600명 정도 되는 가르치고 있고. 그럼 신부님은 1세대와 1.5세대? 저하고 또 서울교구의 보좌 신부님이 또 한 분 또 네, 있었어요. 네. 그 신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또 아까 했던 그 박성호 신부라고 제가 여기 역삼동 본당 신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신부님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둘이서 이제 1세, 1.5세 그 신부님은 이제 한국어권 청년 담당, 나는 이제 일반 신자 담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했었죠. 그 교포 사목의 그 어려우신 점이랄까?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성당이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생활 공동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뉴욕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 뭐 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네. 이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것만 해도 그냥 오래 걸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한인 그 사목하는 공동체가 그냥 뭐 교회만이 아니라 그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향 같이 네, 네, 또 이 가정 같이 네. 그 사람들이 그 그냥 영어권에서 살다 보면은 삭막하고 또 마음대로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 일세들은 암만 있어도 항상 일세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영어를 그냥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그럴 때 갑자기 웃어. 그러면 지네들끼리는 왜 웃었는지는 몰라요. 말은 알아들었어도 네,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게 같이 웃지를 못하니까 좀 멋졌고 그렇죠. 그냥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오래 살았던 신자들, 그 미국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꽤 있고 그런데 그 신자들도 성당에 열심히 가서 강론 다 잘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자들이 와르르 웃는데 네. 웃질 못해요. 같이 웃을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대단한 거죠. 아, 난 제일 미운 사람이 네, 식탁에 앉아서 지들끼리 얘기하다 웃는 사람. 그 신부들이 제일 네, 네. 밉더라고. 네, 그렇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바보된 바보된 느낌이죠. 네, 여기 그래서 그 일세들 어디 가나 사실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네. 하지 못하다가 네, 한 성당에 오면은 마음 놓고 한국말 하면서 같이 그렇죠. 웃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만 네. 해도 이게 네, 사람이 정말 고향에 와 있는 그런 그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말로 그럼요. 미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죠? 어려움 있으면 다 얘기를 네. 나눌 수 있고 네, 그런데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네, 자꾸 네, 생겨요. 네. 그리고 처음 그 이민 그 초기 네.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때 IMF가 때 와가지고 그 불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는 뭐냐 하면은 비자를 관광 비자로 왔거나 그렇죠. 또는 교육 비자, 학생 비자로 왔거나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 가지 않고 그냥 그렇죠. 묵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는 봐줘요. 미립국자는 그건 범죄자야. 그 미립국자는 그건 봐주질 않고 네, 네. 그건 뭐 잡히면은 그건 완전히 그 범죄자로 취급해서 강제 소환되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러는데 불법 체류자는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또 이 은행 거래하는 게 이게 큰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운전을 네, 해야 돼 네. 운전면허를 따야지 네. 하는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초기 이민자들한테는 어려움이 무지하게 네, 많아요. 네, 네.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초기 이민자들이 겪는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될 네, 그러한 상담소가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회라고 50대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연령대로 이렇게 단체를 조직했는데 대건회 그다음에 하상회가 있었는데 그건 30대 40대 연령대 50대 연령층으로 해서 베드로회를 조직하고 베드로회에서는 생활상담소를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회 만드는 작업 네. 그다음에 생활상담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것도 작업을 하고 그거 만드는 작업을 이제 공들여서 기초를 잘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이제 해서 이제 법률가가 가장 필요해서 이민자들 이제 상담해줄 그 법률가, 그 변호인 뭐 이런 다 사람들. 교우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교우들 가운데 처음엔 시작했다가 네. 이민 담당
저는 또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렇죠. 신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네. 그런 그 사람도 이제 네.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은 분들의 감사는 정말 컸겠어요. 아유, 그죠? 그러면 정말 눈물 흘리고 만세 부르고 우리 성당에 직원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아주 그냥 그 해결이 되고 나서 네,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항상 아주 그냥 네, 불안하죠. 불안하게 무섭고. 살다가 네. 그 해결이 된다면은 뭐 만세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 외에도 또 자선단체 까리타스메도 만드셨어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네, 주로 그 의료 상담을 이제 해주고 혈압하고 혈당 네, 검사, 네, 네. 그다음에 피 검사, 요거에 국한해서만 하고 그것을 이제 하고 나서 네. 다음 주일에 이제 네. 결과를 알려주고 네, 그 혈당 검사하고 혈압 검사는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체크해주고 봉사자들은 주로 레지오 단원들을 네. 교육시켜가지고 레지오 단원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의사는 그 검사실에 있는 그 의사가 와서 해주고 봉사하시고. 네, 봉사하시고 그럼 그렇죠. 한인성당에서 한국 음식도 많이 해 드셨어요? 주로 한국 음식만 먹었죠. 아니 거기에- 교우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은 네, 다 한국 음식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고향이야. 네, 네, 네. 거기 미국에 있는 네, 그래서 이게 플러싱이라고 거기가 플러싱인데 네, 네. 거기가 퀸즈의 플러싱이라는 네. 동네인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간판도 다 그렇죠. 한국말로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주류고 뭐 우리가 파티하면은 다 거의 한국 음식으로 네. 파티를 하고 우리 주방에 뭐 이렇게 주방 식복사도 다 한국 사람이 한국 이렇게 주로 식단을 해주고 신부님은 그러죠. 외국 사목이 아니라 그거는 뭐 거의 한국 완전히 그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5년 이상을 네. 있었는데 네, 오히려 한국 영어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다 네. 한국말만 하다가 영어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야말로 서울대교 같이 사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네. 되고 돌아다 있었는데. 보면은 그 미국 그 사목에서 음. 그래도 참 마음 뿌듯하셨던 점은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가가지고 네, 거기 종신 부제가 또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녀님도 있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도 많고, 네. 그런 반면에 또 종신 부제를 따르는 그런 그 신자들이 많은 바람에 네, 그 종신 부제는 또 주교님이 종신 부제를 믿어요. 그리고 종신 부제와 함께 이민 담당 몽신혈이 있어요. 네. 이민 사목국 국장이죠. 그게 마리노 몽신이라고. 네. 그 양반하고 이렇게 그 종신 부제하고 또 거기 따르는 네. 또 신자들이 네. 아주 똑똑한 신자들이 있는데 네. 그 신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투서를 교구청에 아유, 근데 그런 또- 분위기에서 부임하셨을 때 얼마나 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했죠. 네. 뭐 본당 공동체가 가난하고 뭐 힘들고 이런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분열이죠. 그것이 분열과 갈등인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또 동대문 성당에서도 네. 있었고 이제 그래서 좀 간단한 좀 이렇게 신자들 피정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잘 될 거다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가서부터 이제 네. 그런 작업을 네. 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그럼 그런 갈등을 녹여내는 건 역시 피정과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갈등이 서서히 그 녹아드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이제 했어요. 네. 성령 세미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요? 얼굴 굉장히 찌푸려지고 네. 더군다나 강력하게 그냥 화들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네, 상태. 네, 네.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사랑이 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성령 운동을 한 경험을 통해서 네. 아주 그걸 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빛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서로들 네. 또 기뻐하고 네.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네. 안 됐던 거죠. 뭐냐면은 거기 참여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런 여전히. 감정을 갖고 있고 네. 다 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나서 네. 대화도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아주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언젠가는 그 브루클린 교구에 그 1.5세 신부들이 맞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리고 브루클린 교구에서 말하는 것이 네. 옳은 면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네. 이제 브루클린 교구에 한인 공동체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겼어요. 천주교회는 교구장이 모든 신부를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교구에서 그냥 브루클린 교구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는 거는 한인 공동체 어디든지 자기네들이 보내겠다. 그러니까 파견의 주체는 브루클린 교구가 하겠다는 뜻이겠죠. 본당에 임명하는 것은 네. 네. 우리 권리다 네. 하는 그런 원칙이죠. 그게 네. 원칙이죠. 네, 원칙은 네. 원칙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그 관리가 네. 있어서 네. 신자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랬었죠. 그러셨겠어요. 순조로 이렇게 네, 제도가 네.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갈등이 있었고 내가 그러셨네요. 떠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한 2년 후인가 3년 후에 가서 네. 가서 또 신자들 또 이렇게 다시 만나셔서. 다시 만나서 그 일치를 할 수 있도록 네. 강론도 하고 네. 또 뭐 거기에 이제 내가 있을 때 사제된 신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네. 다 잘 네. 아는 네. 신부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가고 네. 한 서너 번 가고 또 거기 내가 신학교 보낸 것도 네. 그 옷 입혀주는 신부가 네. 있어요. 네. 베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베스팅 하러 그 사제 소품 받을 때도 갔었죠. 4년 전에. 네. 예. 그 신부님 떠나오신 지가 지금 그래도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재방문하실 때 감회는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02년에 네. 가서 떠나서 지금은 딱 15년, 아유. 딱 15년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님의 일본 사목 또 미국 사목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어쨌든 그 시절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정말 본격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단 말이죠. 이런 이민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일본에 처음 가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우선 신부님들 사고 방식도 그랬고 또 주교님들도 도쿄 시라나기 주교님은 굉장히 호의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사카 주교님을 제가 만났었는데 오사카 주교님은 한인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빨리 와서 일본에 살면은 일본 말로는 도깨꼼이라고 그러는데
융화라 그럴까? 아, 동화돼야 된다. 동화. 예, 그러니까 예. 융화 빨리 일본 말 배우고 빨리 문화하고 빨리 일본 사람이 돼야지. 네네. 한인 공동체에서 한국말 하면서 자기 그 뭐 말 자꾸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964년에 교황님 직서 나온 거, 각 지역 교구장은 이민자들을 배려하라. 그래서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 나라의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패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느님께 예배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는 예절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본토의 교구의 신부님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교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신부님들, 주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세는 항상 일세다. 그죠, 변하지 네. 않죠. 그 어렸을 때에 자기가 어떤 그 신앙적인 것도 언어, 문화, 풍습 뭐 이런 것, 이것이 마음에 편안해요. 네, 네.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민교회다. 네. 이민교포 사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그 교회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은 교구가 해외 선교로 이제 그 받은 총을 나누는 그런 지향을 나가고 있는데,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사제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선배의 충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신부님의 사목일생 중에서 그 교포 사목을 하신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부님의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성소를 받던 무렵부터 시작해서 신부님의 자라오신 이야기를 신부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1982년에 일본의 회사 주재원으로 가서 94년까지 동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2년 후에 김인성 신부님이 일본에 오셔서 초기에 그 저희 한인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신부님도 귀국하시고, 그러고도 몇 년 더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김 신부님 오시기 전에 제 아이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데리고 저희 네 식구가 일본 성당에 갔습니다만, 일본 성당을 다녔습니다만, 우선 말이 다르고 조금씩 그 동경교구의 저게 다르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것 같은 이런 개운함이 없었습니다만, 김 신부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완전히 한국과 같은 한인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안의 대주교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신자들이 워낙 활발하고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일본인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교자 성당에 가서 첫 해에 여름 캠프를 아이들을 80명을 데리고 버스 2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 전까지 주교자 성당에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만 한 20명, 30명이 있다가 캠프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가니까 한국 애들한테 져서는 안 돼 이래갖고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그쪽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신부님은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 모든 신자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 김 신부님을 귀국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 신부님 말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일본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것을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